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21일이죠. 2일. 네? 22일. 오늘 1월 22일 날 네. 오늘의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에 보면은 충주시 엄정면 지목이 답입니다. 1635.91평으로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오랫동안 이 경매 추천 물건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떤 분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개발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샀을 때 수익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여기 나온 이 땅을 보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토목공사를 다 끝내갖고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받아서 토지 분할도 해놓고 연못까지 만들어 놓은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놓고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끔 공사는 다 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평당 최저가 가격으로 해서 평당 18만 원이면 우리가 20만 원씩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보기엔 이 동네 땅값이 현장을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질의를 해보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40에서 60만 원 정도 사이에 매매가 될 거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발의 행위 허가를 감정평가사에 보면 개발의 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며 기존 현재까지 개발의 행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개발의 행위 허가가 준공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입니다. 네 필지인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네 필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197-3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 197-3 이 번지는 경매로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없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가 경매가 나온 건데, 제가 보면 토목공사가 돼 있고 토지 분할이 됐다는 얘기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여기까지 공사를 다 했는 겁니다. 다만 도로는 어떤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 여기에 건물을 짓게끔 다 만들어주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197-3이라는 땅 주인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인허가 나느냐, 안 받아도 인허가 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항공사진에 보면 여기 앞에 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여기 보면 요 앞에 216-3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어오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요 집은 요 집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 놓고 요 집대로 요대로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못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옆에도 여기 뭐가 있죠?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이 도로, 앞에 있는 이 도로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97-3 이 도로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도 이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제가 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97-3이라는 도로를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도 여기에 인허가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7-3은 무시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서부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토지 이용계 확인을 이렇게 토지가 분할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197-3을 만들었는데 이 197-3은 설정을 할 때에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지금 설정이 어디로 돼 있죠? 남부신용협동조합에서 돼 있죠. 그런데 요 도로를 만드는 요 땅은 남부신용협동조합에서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 빼놓고 나머지 땅만 살짝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처음서부터 이분은 좀 계획적으로 그런 걸 좀 생각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래 놓고 이 도로에 관한 것은 누가 낙찰 받으면 따로 팔 거 하려고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또 따로 이렇게 5천, 1억 5천이라는 또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게끔 되면 이 돈을 어떻게 한다? 달라고 그러겠다. 이런 계획을 잡은 건데 절대로 여기에 우리 이 도로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어떤다?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 가운데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놓고 도로가 보면 평탄 작업이 다 돼 있죠. 토목공사가 개발하는 경우도 토목공사와 연못까지 다 좀 맞춰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입구 땅도 어떤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토목공사 다 끝나 있고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진입도로는 아까 옆집에 있는 진입도로지 이쪽에 있는 진입도로가 아니에요. 보게끔 되면 놓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진입도로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저거는 지적도성으로만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황도 항공사진에 보게끔 되면은 현황도 어떻게 한다? 도로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현황 도로가 없죠. 항공사진에도. 제가 여기 카카오 맵으로 우리 로드뷰를 본다면 카카오 맵으로 로드뷰를 보는 데가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이렇게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랗게 보인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로드뷰를 찍었다는 얘기니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이리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여기로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필지 만들면 되고 요 집에 들어가는 도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현황 도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쪽 안에 땅, 양쪽 안에 땅으로 우리는 무시를 해버려야 된다 이런.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다고요? 지금 18만 원까지 떨어졌다. 충분히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토목공사가 우리가 보통 보면 평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갖고 산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한 15만 원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야트막한이었다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비만 해도 한 5만 원 이상은 먹혔을 거라고. 우리가 토목공사 개발의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보통 저기 허가만 받는데도 평당 만 몇천 원이에요. 또 통합공사 같은 경우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유치권은 무슨 유치권을 주장을 해요? 진짜 잠깐만 아니 이제 여기 두 번째에서 그 유치권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유치권 얘기를 들으십니다. 자, 가평군 대성리 임야가 947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가 대비 평당 지금 현재까지 얼마로 떨어졌냐면 38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을 짓고 있던 건물이 거진다 지어진 한 90%가 지어진 건물이 세 동이 있고 거기에 대한 유치권이 4억 6,900만 원이라는 돈이 유치권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가등기가 그 밑에 되어 있죠? 그럼 근저당 설정이 선순위니까 낙찰받게끔 되면 이 가등기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차는 없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건 우리가 뭐 낙찰 받으면 해결해야 될 건 뭐죠? 유치권입니다. 자, 그러면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만들어 놓은 땅인데 요걸 보시게끔 되면 지금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다섯 필지, 여섯 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 필지와 이거 한 필지와 이거 한 필지, 여섯 필지 중에서 세 필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세 필지는 건물이 없고 나머지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는 도로입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항공사진 보면 여기 한 필지, 두 필지. 여기 집이 하나, 둘, 세 채가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맨 끝으로 들어가는 이 필지로 들어가는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거는 걱정이 없다. 이런 거는 해결이 된 겁니다. 여기 앞에가 이제 큰 도로고요. 위치가 어딘 걸 보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은 요게 청평댐입니다. 여기가 청평댐이고 여기 청평대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청평호수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호명리 있죠. 호명리. 이 호명리가 바라다 보이는 이 호명리 요 앞에가 이 청평호 앞에 있는 땅에 보게끔 되면 거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간 것이 10년 전이에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팔고 했었던 땅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면 대성리인데 대성리역이 있고 청평역이 있죠. 우리 대학 다닐 때 청량에서 대성리로 MT 많이 갔었어요. 우리 조 여사님 안 갔어요? 대성리역을 왜 안 갔어요? 대성리역은 합정하고 대성리는 서울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성리역과 청평역이 있는데 청평역과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북한강과 청평호가 바라보이는 어떤다?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평당 가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는 곳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지금 집이 세 채가 있었다 그랬죠? 집이 하나, 둘, 세 채가 있죠? 그 뒤쪽으로 도로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축대가 쌓여져 있어 택지를 만들어서 공사를 해놓고 경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임야를 택지 공사를 해서 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을 게 평탕잡에다 축대 작업까지 다 해놓고 집을 세 채를 짓다가 경매가 나온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내용은.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땅이 경매가 나왔죠? 건물은 경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면 유치권은 이 집을 짓는 거에 관한 유치권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땅을 낙찰받았죠? 그러면 양평구청에 가보면은 유치권 신고해놓은 사람이 있고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죠? 있죠? 그럼 우리는 땅을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건축 허가 받은 사람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유치권 신고한 사람에게는 너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니까 건물 주인하고 싸맞지 하고 내 땅에서 나가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수도 있죠. 법정 시한권이 어떤데 있어요, 없어요? 법정 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나 법정 시한권 있다 건물 철거 못한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건물 철거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줄여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집을 좀 팔리지도 않고 새 들어온 사람도 없는데 건물 주인이 끝까지 줄여내리면서 버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땅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 산데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건물 철거라고 판결을 낸 것이 아니라 판사님께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건물 주인과 땅 주인에게 어떻게 한다? 조정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때 조정하게끔 돼서 뭐 이 건물을 뭐 3억 주고 사게끔 하든지 4억 주고 사게끔 하든지 2억 주고 사게끔 됐을 때에 그때 당신이 내가 건물을 주고 산다 그러면 당신이 유치권 어떤다? 해결하십시오 해야 되죠. 그냥 그래요.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한다? 다 철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유치권이고 뭐 다 철거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거로 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 토목공사 있죠. 나 토목공사 했어. 유치권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유치권이라는 게 뭐예요? 법률을 하고 자기가 활동 못하고 아니 건물에 대한 가치를 아니 자전 축대가 여기 있고 그럼 축대를 받고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자기가 여기 축대를 갖다가 점유하고 싸고 앉아 있을 거예요? 못하니까 유치. 아니 그 다시 말하면 만약에 경우에 축대를 싼 사람이 유치권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담장을 다 쳐놓고 내가 이 택지를 공사한 사람 축대법에 택지를 공사한 사람으로서 여기 출입을 하지 말라고 다 막아놨으면 경매를 압류해서 경매 시작하기 전에 다 막아놨다는 얘기. 그때는 그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경매가 시작이 됐죠. 압류했죠.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그것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셨습니까? 이거 조금 아까 내가 맨 처음에 그랬던 거, 뭐 그런 거 갖고 유치권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유치권에 대한 그 내용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땅이 900평이라 그러면 평당 100만 원만 가져도 9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4억을 주고 사서 뭐 2억이든지 3억 주고 사서 협상을 하고 난다 그러면 땅만 쳐도 9억이기 때문에 건물까지 다 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12, 3억 정도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 말고도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이번에 양평에 나온 것을 이렇게 짓다 말은 것을 그 뭐 공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뭘 했다고 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추적 물건에 안 올렸어요. 똑같은 건데 이제 안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전원주택 투자예요. 전원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어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있어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전원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나 공장은 꼭 필요한 사람은 사야 되지만은 전원주택은 죽기 살기로 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강이 바라봐야고 호수가 바라보는 평청호로 봐는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팔릴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은 그냥 전원주택 잘 안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빼고 이거는 전원주택지지만은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천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종시 부광명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다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특수경매 물건이라고 보지 않고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주신용합동조합에서 2억 6,200 주고 설정을 했는데 여기 세입자들이 전입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전입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택 채무자 겸 소유자임 이렇게 돼 있고 현순자 이렇게 됐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용택하고 전소유자로 돼 있죠. 이 이용택이라는 분이 주인인데 빚을 많이 다 붙이다 보니까 그 현순자,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 주인으로 돼 있고 현 주인은 현순자로 돼 있는데 뭐 기준권보다 다 늦게끔 돼 있고 뭐가 됐든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종시에는 이거를 살 때는 낙찰 가격을 얼마를 적느냐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꽤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억 2,700이잖아요, 지금. 2억 2,700으로 신건으로 새로 시작했잖아요, 보면. 4억 했다가 뭐 2차로 해서 저기 뭐 다시 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신건 2억 2,700으로 다시 했다 보니까 다른 물건과 같이 나왔다가 분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 건데 2억 2,700이다 보니까 여기 감정을 할 때하고 우리가 낙찰을 받고 등기 이전 했을 때 팔을 때하고는 가격이 많이 세종시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는 신건이라도 지금의 최저 가격을 낙찰을 받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보면 좀 올라갈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도로와 우리 대지까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원주택이 이렇게 몇 개를 지어진 것이 있죠. 동네가. 자연 취락지구로 돼 있고 건물이 2013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집이 단층인데 깨끗하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아니라 세종의 정부 청사하고 거리가 10.6km거든요. 10.6km면 우리가 일반 시내를 60km로 우리가 주행한다고 쳤을 때에 15분에서 20분이면은 정부 세종 청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지금 보면 요새 그런 말이 쑥 들어갔어. 다른 거는 뭐 말을 안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충청도 가면 그 얘기 나오겠죠. 국회의사당을 옮긴대, 청와대로 옮긴대. 하여튼 보면 요새 뭐 다른 거 갖고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세종시를 뭘 하겠다는 거 정도까지는 아니고 대머리 약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건 뭐 내가 보기엔 세종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물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안동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저는 이거를 상당히 좋은 부동산으로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좋은 걸로 본다 이거는. 여기 보면 거주자가 없어요. 거주자가 없는데 4억 3천을 3억 2,500에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이 돼갖고 2억 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박사장님, 예. 땅이 네모 반듯한 게 좋아요? 길쭉한 게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도로가 많으면 일주한 게 좋은 것 같고, 도로 접한 게 많으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요거 땅 있죠? 요 땅하고 요 땅하고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 땅 가죠, 이 땅 가죠.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둘 다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이 땅이 100번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땅을 아무리 가져도 이렇게 넓고 깊은 마당이 없어요. 서울시에서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넓고 깊은 마당을 가지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평창동이나 성북동 말고는 없어요. 볼까요? 여기 집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항공사진 찍은 거 한번 볼까요? 대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집이 저 뒤로 가 있죠. 특이하네. 마당이 이렇게 그렇고 넓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집이 있으면 집 앞뒤 옆으로 해갖고 한 1, 2m, 2, 3m 떨어져갖고 마당이 좁고 옆으로 들어가 있는 땅이 더 많은데 이거는 옆에 있는 땅하고 좁고 전부 다 앞에 마당으로 넓혀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어떤 보면 자로처럼 생겨서 나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난 더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 자체가 길쭉하게 생긴 것은 그다지 큰 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흠을 잡으려면 뭐가 흠이냐? 내가 자동차를 주차를 시키려면 내 마당 안에다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마당이 있고 주차를 못 시키는 마당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차를 자기 마당 안에다 넣기를 원하는데 계단이 3개가 있어서 자기 차를 못 집어넣죠. 계단이 있어서 못 집어넣어, 마당이 좁아서 못 집어넣어. 계단이 계단이 있어서 마땅히 좁아. 대부분 마당이 좁아서 못 집어넣죠. 대부분은 집에 있는데 마당 마당이 좁아서 못 집어넣죠. 계단이 없어도. 근데 여기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만 없애면 아까 마당으로 자동차까지 집어넣을 수 있죠.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 반가격이에요. 가격은 반가격.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쁜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 다섯 번째 물건이겠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토지 건물 전체 매각.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이고 토지 면적이 369평이죠. 근데 396평이라서 하나의 필지가 아니로 여기 보시게끔 되면 두 개의 필지입니다. 한 필지가 182평, 또 한 필지가 181평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임의 경매를 위한 매각 이렇게 돼 있죠. 2016년도에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경매로 낙찰받은 겁니다. 그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5억인데 1억 7,400까지 떨어졌죠. 5년 전에 한번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보시겠습니다. 5년 전에 낙찰을 받을 때 감정가가 4억 7,900이죠. 그 감정가가 지금 한 2천만 원 올라갔죠. 근데 이분이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몇 명이 붙었죠? 14명이 붙어서 2억 7천 주고 샀죠.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억 7천. 그런데 예전에도 똑같이 두 필지였거든요. 근데 엄청 그런데 지금 보게끔 되면 한 필지 두 필지죠. 근데 예전에는 이 두 필지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매로 나온 건 얘 집이 하나 있고 여기 집도 두 채고 건물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방가로 제외고 이동주택 제외로 돼 있죠. 이동주택 제외. 다시 말하면 두 필지인데 하나의 필지에는 이동주택하고 방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기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사람이 자기가 무허가로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방갈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 골든 리버벨 펜션 이렇게 있죠. 이쪽이 무슨 유원지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여기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를 펜션으로 빌려주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거주를 하고 여기에 이거를 방갈로를 빌려주는 방갈로를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요. 여기가 자기가 낙찰받아서 살고 있는 집이고 그 옆에 있는 필지에는 이렇게 방갈로 같은 게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동식 주택으로 해갖고 1층으로 들어서 여기 2층까지 이렇게 다락 같은 걸 만들어 놨나 봐요.
여기 보면 아까 펜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떤다? 빌려주는 집을 옆에다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죠. 저로서는 뭐 충분히 이것도 그 가격이 워낙에 싸게 떨어졌으니까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걸로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요 근래 한 5, 6개월 정도에 사봤던 사람은 폐가를 사서 건물이 없는 것을 사도 1가구 2주택이고 취등록세가 1가구 2주택으로 그런 폐가구가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서는 취등록세가 8%야. 그리고 다른 데이 또 집이 하나 있으면 저쪽 시골 집이 하나 있고 저쪽에 아파트 하나 있고 지금 이런 집을 가도 1가구 3주택으로서 12%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겁나서 잠시 이런 것을 사질 못할 뿐인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집이 두 채, 세 채다 그러면은 또 대출을 안 해줘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잠깐 주춤해서 저런 것이 저렇게 떨어진 것이지 부동산 자체가 나빠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항시 남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1억 6,300짜리가 8,000까지 떨어지니까 9,700에 보니까 49% 떨어지고 50 몇 프로에 산 거예요. 쳤는데 이 사람이 뭐야?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하다 보니까 지금 34%까지 5,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집이 있고 포항시에 있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집을 샀을 때는 1가구 2주택이라는 그거는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뭐 아까처럼 무슨 뭐 방고로나 폐가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것이 미납을 하면 이걸 왜 미납을 했을까? 왜? 50 몇 프로에 사갖고 미납을 했다는 얘기는 가격 때문에 잘못 사갖고 미납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서 미납을 한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점유자 임종환을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은 소유자 임재근의 부친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임재근이가 채무자고 건물 주인인데 부친이라고 그랬죠. 임재근의 아버지가 임종환이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임종환 소유자 임재근의 부친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임재근이는 아들이고 임종환이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면 임재근이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임종환이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임재근이가 아들이죠. 아들이 몇 년생이야? 48년생이죠. 그러면 74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 대를 30비를 봤을 때 여기에 임재근이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는 몇 살이야? 100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7살에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100살이잖아. 그렇죠? 그럼 100살인데 아버지가 100살이라도 감정평가사가 작년에 가가지고 조사해다 봤더니 내가 그 누구의 아버지와 할 사람이면은 정정하다는 얘기죠. 너무 재미있는 소설이다. 재밌는 소설이? 무서워서 못 받아 이거. 아니, 잠깐만. 제가 이 추천물건을 지금 근 20년을 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없이 제가 이걸 지금 강의하겠습니까? 제가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낙찰을 받고 나가라고 그러면은
안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도명령을 해야 돼요. 인도명령을 하게끔 되면은 집행관이 나옵니다. 그럼 집행관이 강제로 나가라고 할 때, 너희 나가 아파서 나 못 나가 그러면 집행관이 강제로 내보내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가. 알아서 돌아가는데 집행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갔었더니 98세 된 노인네가 있었는데 그 내가 앞집한테 물어봤더니 아직도 정정해. 아들이 한 번씩 오면 그 김치도 담궈서 주고 그래. 그 노인네 어디 갔는데 그 마실 갔어. 어디 마실이 어디에? 그랬더니 저기 뭐야 그 뭐죠? 그 노인정. 노인정 갔다. 그래서 노인정에 쫓아갔어요. 그 만났어. 그거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낙찰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판단을 다 했잖아요. 딱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정정하니까 판단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 판단하고 나더니 뭐라고? 잘 안 들려 못 듣겠어. 말하지 마. 못 내보냈습니다. 6개월 못 내보냈어요. 한 6개월 있다 한번 갔더니 비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앞집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노인네 갔더니 어디 가시더라? 한 2달 전에 요양병원 가셨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투자해놓고 1년 정도는 기다린다. 안 되면, 명도가 안 되면.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 위치 자체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해갖고 2종 1번 주거지역이고 여기에 있는 그 포철에 그 바로 옆이에요. 여기에 포철이잖아요. 포철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집 자체가 싹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상태도 아닙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완도군 소완도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여기 보면은 설정은 없고 압류만 이렇게 많아요. 압류만 많죠. 그 압류 중에 한 사람이 그게 뭐야 경매를 넣은 건데 조합농협이 있고 기양농협이 있죠. 조합농협이 있고 소환농협이 있는데 보면 3,600, 그다음에 완도 소환농협이 있고 또 완도 소환농협이 있고 보면 3,600에 6,500에 뭐 이렇게 보면 제일 앞선 압류가 뭐 1억이 가까이 되는데 1,300만 원을 이거 무이익료로 취하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압류는 안분배당입니다. 안분배당이기 때문에 순서와 관계없이 가게에서 집 오는 걸 중에서 파는 걸 갖고 똑같이 그 비율로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무이익료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치를 보겠습니다. 대학역에는 임차인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위치를 보겠는데 기본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죠. 박사님 청산도 가보셨어요? 청산도도 안 가봤단 말이에요. 그 조여사님 청산도 안 가봤어요? 이번 봄 되면 청산도 한번 가자고. 여기 완도 가서 배를 타면은 한 30분이면 뭐 청산도 가거든요. 청산도 맞은편에 있는 소안도예요. 섬이에요, 섬. 섬인데 이 섬에 있는 이 바닷가에 있는 거한 1,8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런 정도 되면은 제가 보면 충분히 투자해놔도 됩니다. 여기 창고가 있고 여기 안에 주택이 있는 거고 도로가 여기 옆에 이렇게 안에 있는 주택이고
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양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우리 박사장님 하남이라는 걸 잘 모르시죠? 하남은 서울에 있는 우측에 있는 하남이란 시가 있는데 그 전철이 지금 하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남에 있는 그 땅값이 지금 분당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남의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이 아주 많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하남에 있는 땅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과 토지 건물이 전부 다 경매로 나왔길래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인 것 같은데 하고 제가 토지 이용계 확인을 띄워봤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면 자, 박사장님, 개발 제한 구역이 집 져요, 못 져요? 우리 조회사님도 지금 공부를 조금 더 해. 내가 우리 정규 과정에 토지 개발 과정에 어제 말고 그 먼저 주에 내가 강의했던 건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는 기부를 됐어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도 지목이 되지면 건물을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 되기 전서부터 지목이 되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면 건물을 봤더니 건물에 보면 2018년도에 지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잖아요. 4년 전에 개발 제한 구역이 이게 집이 없었고 대지가 아니었었다면 이 건축허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서부터 옛날서부터 집이 지어져 있어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주권으로 일로 갖고 와서 지을 수 있다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 주권을 가지고 와서 지을 때는 대부분이 영업용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주권까지 갖고 와지 개인 주택을 내가 지어서 살으려고 이 주권을 5억, 10억씩 주고 와서 사서 짓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제가 한 10몇 년 동안의 추천 물건을 고르면서 개발 제한 구역에 건물이 같이 경매를 나온 거 지금 10몇 년 만에 처음 봅니다. 집도 아주 콘크리트로 2층으로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잠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교재를 전부 다 8권을 썼어요. 8권을 써서 8권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요새 이 4가지만 강의를 하죠. 강의를 안 하는 게 이제 특수 경매, 소송 경매, 실수한 경매, 역대 부동산 정부의 정책 이 4개는 지금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하지 않건데 요 나머지 4개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농지 토지 개발 1, 2 가지고 지금 정규 과정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는 매주 월요일 날 오후 3시 30분서부터 6시까지 2시간 반 동안을 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강사님 수강료는 교재 포함해서 10만 원입니다. 이 교재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도 되고 책방에 가서 사도 되거든요. 그 오시면은 8만 원이고 저한테 한 번은 10만 원 내면 교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이 특수 경매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네 과목에 정규 과정을 수강을 하시게끔 되면 제일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보면 토지개발 완 강의가 있는데 다음 주에 지금 어저께 맞았고 다음 주에가 마지막 강의가 있는데 이 마지막 강의가 뭐냐 하면은 토지 분할에 관한 강의입니다. 부동산을 분할하는 거, 땅을 분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내가 뭘 해야 돼? 분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땅 옆에 국유지가 있을 때에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고 불허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점유허가 받아야 되고 언제는 국유지를 불허를 받을 수 있는데 언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 때에 불허를 받고 언제는 점유허가를 받는지 그런 기본이 다음 주에도 강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있다 보면 추천 물건 중에서 국유지를 불허를 받아야 되는 물건도 추천 물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정규 강의를 자세히 듣지 않으신 분이면 제가 그냥 이거 국유지 불허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정규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그래요. 교수님은 뭐 불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불허를 받을 수 있다가 불허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불허를 해준다고 누가 확신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불허를 해주고 있다는 걸 나를 믿어야 돼? 아니면 법 몇 조 몇 항 어디에 어떻게 있고 실전 사례가 어떻게 있다는 강의를 들어야 돼? 강의 들어야죠.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돼서 이렇게 국유지를 불허를 받았었다는 것을 실전 사례 갖고 제가 쭉 설명드리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정규 강의를 듣지 않은 분한테 이거 국유지 불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불허를 받을 수 있다니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거야. 받을 수 있다고 해갖고 내가 1억이나 투자했는데 불허를 못 받으면 맹지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 정규 과정을 반드시 좀 듣는 것이 맞는 건데 네 과목 다 들어도 40만 원이에요.